오늘은 윤호 씨의 셀프 브랜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봤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열정 만수르, 무대 위의 군주, 명언 대독이 몸속에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대충이라는 법입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야, 무서운데? 윤호 씨한테 중요한 건 너무 안 되는 거. 진짜 와닿는다. 이래서 고모님 하시죠. 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의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정립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죠. 그것은 회사 간의 관계든 친구 간의 관계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항상 늦어도 그냥 웃어주는 좋은 친구,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저 친구는 정말 좋은 애야, 착한 애야 하면서도 약간 그 친구한테는 조금 늦어도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쟤 지긋지긋하고 못됐어, 그런 애한테는요 저희가 약속을 안 늦어요.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거든요. 사람이 좋고 나쁘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느냐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관계에서도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나 자기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손님은 윤호 씨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SM 사옥에서 특별히 저에게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고요. 또 제가 그걸 들은 다음에 윤호 씨의 넥스트 셀프 브랜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옛날 회사에 미로틱을 미친 듯이 부르는 부장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미로틱을 거의 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윤호 씨한테 제일 지금 감동받은 건 파인 촌뜨기들에서의 장벌구역이에요. 이번에 그 벌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어떤 계기로 저렇게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라디오처럼도 들어요. 아, 진짜요? 어머, 감사해요. 네, 우리 식사 예절편을 제가 봤었어요. 속으로 나는 진짜 해외 가가지고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숟가락 포크를 이미 나는 상황 종료가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진짜로 내가 시사회에서 만났는데 저 진짜 팬인데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자 그래서 네, 진짜 구독자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진짜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출연하고 싶다고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때 어떠셨어요?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아이돌이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타이틀이잖아요. 고민이 많구나. 네, 아이돌도 나이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위치에 대해서 생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엄청 공부했습니다. 윤호 씨. 야, 무서운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이게 가볍게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맞아요.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리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차 이상이 돼버리면 마치 갓난아이가 성인이 된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감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신선한 것도 필요한 계기인데 그런 걸 좀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에 대해서? 부끄럽다. 야, 웬만하면 떨리지 않는데 제가 떨리네요. 네. 참고로 저 오기 전에 PPT 잘하는 방법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저희 땐 동방신기 짱이었는데. 그럼. 그 말에 전 취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필살기가 있는데 이렇게 뿅 하고 이건 첫 번째 레슨. 동방신기의 리더라고 일단은 불리고 있고요. 일단은 메인 댄서, 보컬, 예전에는 랩도 맡았었는데 부족한 실력이어서 제가 랩은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별명은 보시다시피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열정 만수르, 무대 위의 군주, 명언 대독이 레슨 좌 최근에 생겼습니다. 네. 네, 명언. 네. 몸속에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대충이라는 벌레입니다.
오. 약간 이런 식. 철학적인데. 자, 두 번째 레슨. 업적. 이제 두 번째 레슨. 엄청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2003년 12월 26일 날 데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데뷔 싱글이 나옵니다. 허그. 2004년도에 트라이앵글, 뭐 정규 2집 라이징 선으로 통해서 또 NKMF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동방신기. 대상! 네. 해외 아티스트 중 역대 최대 일본 전국 동공연. 8회만 채우면 100회가 됩니다. 네, 저희는. 그 외에 잠깐의 저희들이 휴식 기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다시 정규 5집 외로 두 명이서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제 혼자 솔로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솔로 활동 앨범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머뭇거렸습니다. 실력이 아직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저는 2018년도 정도. 예. 이때부터 저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됐어요. 20년 만에 이번에 정규 앨범 1집이 나와요. 자, 이제부터는 할 말이 더 많아집니다. 세계를 둘러봐. 출연 작품! 맨땅에 헤딩 주연! 맨땅에 헤딩 했습니다.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그렇지만 저는 이때의 작품을 아직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작품을 만났죠. SBS 야왕 야경꾼 일지를 당신을 주문합니다 멜로홀릭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레이스로 실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 연애 같은 거 하나 미안. 대망의 2025년 디즈니 플러스에서 파인 촌뜨기들 장벌국 역할로 이제 인사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좋게 반응을 해주셔서 그 눈가를 착하게 안 하지. 네가 뭔디 주머니에 깔아 말아요. 어디서 이거 씨알데기 없는 것들만 잡든 뭐 하나.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바로 이 노래 좋은 건 너만 알고. 네. 좀 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대중들이 바라보는 저의 이미지는 밈부자입니다. 장민아 생일 축하한다. 야 사랑의 입에 한번 뭉치자. 이게 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롱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화제가 되고 트렌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이 땡큐 삼촌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PPT는 처음이라. 네. 너무 진짜 왜냐면 잊고 있었던 걸 동방신기의 그 위용이 그런 마마나 뭐 케이컨이나 이런 네네. 거를 많이 했지만 그것도 이제 사실 성공했을 때는 동방신기가 오히려 그 이전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좀 감사했던 거는 오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좀 신선하게. 근데 헤리티지는 지키면서 신선하게. 맞아요. 지금 이제 딱 제가 볼 때 나이도 그렇고 네네. 사실 비주얼적인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부족했던 게 원래 예전에 저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훤칠한 기럭지 놔두고 뭐 하는 거냐 소리를 들었다가 요새 약간 그래서 부족하지만 재미가 생겼어요. 하이 브랜드만 한다고 되는 게 아, 아니라 그럼요. 촌스러 오히려 너무 하이 브랜드만 입으면 그 브랜드를 입었을 때 프라다가 보이면 그건 잘한 스타일링이 아니고 아, 윤도현호가 프라다를 입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루비똥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인정하는 게 마네킹 보면 바로 저거. 근데 하나도 안 하고. 네. 근데 저는 진짜로 파인의 그 촌뜨기들에서 벌구가 이번에 정확하게 윤호 씨가 리브랜딩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듣고 싶었던 게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 그 전의 연기와 새끼가 나보다 좋아? 그쵸. 맨땅에 헤딩 연기. 진짜 그 연기와 이번 연기에서의 마음가짐이었던 건지 아니면 레슨이었던 건지 응? 일단 뭐 연기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제일 취약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믿고 거르는. 네. 근데 그 부분이 환경 자체가 저는 아이돌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치열하고. 나도 그래요. 왜냐면 사실 어떨 때 보면 아이돌들이 경험을 다 묶어놓고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그 나이에 겪어야 되는 경험들을 다 거기에다 쏟아붓고 사는 삶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경험이 통째로 없는 사람이 네, 맞아요. 마치 그 경험이 있는 것처럼 녹여야 되는 연기가 난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돌인데 배우로 성공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윤아 씨가 대단한 거죠. 아, 윤아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네,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처음에 이제 강윤성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구부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벌할 벌자에 구할 구자. 벌리면 구랄해서 아, 근데 원래 그랬을 거예요. 윤태호 작가님이 분명히 그랬을 난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어찌됐든 바로 그냥 목포로 갔어요. 많이 잊어버렸고 70년대 사투리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 분들의 말을 좀 듣자. 정보가 제일 빠른 곳은 여기다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자세와는 완전 달랐네요. 네, 그만큼 절실을 했던 것 같고. 훌륭하네. 근데 사실 저는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결핍이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티스트 라이프라는 게 이희일비에서 되는 거기 이희일비죠. 있잖아. 네. 세 번째. 일비안키 나도 예전에 이제 그 컴플렉스라는 게 노이 형은 럭셔리한 브랜드는 잘할 수 있어도 전국구 같은 브랜드는 못할 거다라고 다 그랬어요. 근데 그랬을 때 나 혼자 속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보여준다.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만든 게 뭐 마케도나 비비고나 네. 이런 것처럼 나는 이번에 그런 또 내가 이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해서 발연기 네, 괜찮아요.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벌구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호 씨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번에 리브랜딩은 일단 스타트는 성공이다. 뭔가 감격스럽다. 저는 지금 보면 리브랜딩이 여기까지 왔을 때 제일 지금 윤호 씨한테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너무 노력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땐 이제는 좀 여유가 있어도 돼요.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의 노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승화된 아이돌에서 어른이 된 그 윤호 씨를 보여줄 타임이에요. 옛날에는 윤호 씨가 막 이러는 게 다 보였어, 사람들한테. 왜냐면 막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이제는 백조가 막 이렇게 막 떠 있는 날 이런 것처럼 그 발은 안 보일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소통이라는 게 받는 사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억지로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거는 편안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여기서도 좋은 소리, 저기서도 좋은 소리 듣고 싶고 막 이런 욕구가 있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한테도 너그러워도 되고 무슨 수로 세월을 이겨.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지금의 윤호는 달릴 때 멋있는 거지 너무 지키려고 하는 순간 하나도 안 멋있어요. 진짜 와닿는 거야. 네. 지키려고 하는 순간 안 멋있다. 지킬 수가 없어. 내려놓고 오래가는 연습을 하는 시즌이 온 게 아닐까. 본인 퍼스널 브랜딩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나를 알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나는 잘 몰라요, 나를. 내 스스로가 나는 어떨 때는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도 있는 사람, 이거를 냉정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써서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내 셀프 브랜딩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실수도 하는 인간이고 나는 잘못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편안히 오래 갈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 사실은 이제 이런 건 이제 안 내보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YG 빠라고 싫어했어요, SM 사람들이. 근데 내가 사실은 왜 그랬냐면 빅뱅과 동방신기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면 빅뱅은 놀아 같이 맞아. 관객들과 군무 안 추잖아요. 정말 SM은 칼군무를 전부 다 군무 추잖아. 너무 모범생이에요. 빅뱅 구경이 아니라 그냥 같이 노는 자유. 저 다른 채널 그 얘기했는데 나 사실 빅뱅 음악 좋아했어 이랬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인 이야기를 설명하잖아요. G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10년을 네. 쉬고도 나와서 저렇게 했다는 네. 건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냥 보면서 와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대단하지, 사실. H.O.T부터 지금까지 이 대단한 기업이긴 하지만 리브랜딩이라는 건 이제 유노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윤호윤호가 아니라 정말 나 윤호윤호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시점이 돼야 된다. 진행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왜 진행을 한 번도 안 했었지?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엄할 것 같고 제일 큰형 같고. 아니 그래서 난 윤호쇼 같은 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정말로 그렇게 진행으로 내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잘 할 것 같은데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어서는 잘 안 되고 본인한테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해 내가 볼 때는. 한번 용기를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뭔가 약간 여기 와서 인생 컨설팅을 또 받아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제 앨범의 또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과해지고 이런 걸 좀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승화가 될 것 같고 제대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이 더 생기지. 아니 근데 멋있어요 진짜. 본인이 리브랜딩을 하고 싶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게 맞나 이렇게 확인받고 싶고 난 이렇다는 게 너무 멋있어요. 내년을 빨리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은 오마카세 당한 느낌이에요.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근데 나에게 맞춰진 음식이었다. 이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심플 이즈 베스트 또 배웠고. 이래서 고모님 하죠. 아야. 깍지분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고 탑을 찍은 상황에서 리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다른 나의 모습을 찾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호윤호 씨는 데뷔한 지 2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돌에서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잘 선택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동방신기가 좀 아픔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윤호윤호 씨가 심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철학적으로 성장했구나.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성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했던 아이돌에서 발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윤호윤호는 그 성장통을 아주 멋지게 해소했고 새로운 윤호윤호를 여러분들께 보여줄 휴먼 비잉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